자, 연말인데 그 각종 연예계 이슈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정권에서 뭐 김현지 의혹을 덮기 위한 목적이라던가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던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시기가 아주 미묘하니까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어쨌든 오늘은 그 학창 시절의 잘못이 파묘돼 갖고 인생을 조진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과는 다른 그런 과거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자칫 제가 조진웅 씨에 대해서 뭐 변호를 하거나 실드를 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진웅 씨를 실드를 치고 뭐 다시 뭐 회복돼 갖고 복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으며, 뭐 그 능력이 아주 특출나고 독보적이라서 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고 도저히 막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유일무이한 인력이 아닌 한 저런 중범죄자들은 진작에 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진웅 씨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뭐 학교 내에서의 뭐 싸움이라든가 서열 정리 뭐 이런 게 좀 당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이제 딱딱하게 법 이런 것보다는 관계자들 간의 뭐 자체적인 해결 이런 게 좀 우선시 됐고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지극히 좀 당연한 이야기였던 게, 뭐 인간도 어쩔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경쟁이 이제 다 약육강식입니다. 뭐 전공을 가지고 이제 사회 나와 가지고 뭐 성인이 돼 가지고 뭐 법의 제재를 엄격하게 받으면서 뭐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한은 이제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이제 학교 같은 데서는 늘 싸움이 나고, 뭐 학생들은 이제 서로 주먹으로 싸워서 뭐 하고 선생님들은 뭐 이제 매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이제 탄탄하게 다졌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맨날 서로 막 쌈박질만 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전학을 왔다던가 뭐 새학기가 됐다던가 반이 바뀌었어 이러면은 이제 좀 심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서열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위치나 서열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서로를 이렇게 또 뭐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좀 껄렁껄렁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먼저 그런 친구들 무리도 생기고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무리도 생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의 무리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무리가 이제 지어지고 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각자 영역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뭐 자기 친구들이 이제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제 혈기가 아이들이 왕성하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분출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막 뭐 운동을 몇 시간씩 한다든지 막 나가서 공놀이를 뭐 몇 시간씩 한다든지, 또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뭐 싸움이나 어떤 일련의 폭력적인 행태로도 분출이 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학교 폭력 뭐 이런 이름으로 막 합격이 예정된 대학교까지도 막 입학 취소가 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개 중에는 좀 이제 막 나가는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예전에는 흔히 비행청소년이라고 이제 부르던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금품을 뺏기도 하고, 또 이런 유해 물질들 뭐가 뭐 이런 금지될 물질을 막 흡입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술, 담배 뭐 기본이겠고요. 또 도둑질도 하고 뭐 심하면은 이제 그보다 더 심한 범죄들 뭐 저지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주변에 학교가 이렇게 많은 그런 곳을 다니지는 않았었는데, 뭐 그래도 아주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멀리 있는 학교에서 뭐 누가 뭐 소년원을 갔다더라, 뭐 누가 뭐를 잘못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 이제 풍문이 가끔 이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뭐 제 친구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뭐 누구 애들이 뭐 술 먹고 뭐 방에서 여자애들하고 같이 혼숙을 했는데 걸렸다더라, 뭐 이런 것들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아주 심한 수준의 비행 청소년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죠. 소년원이 흔한 사례는 아니니까요. 우리도 이제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중에 뭐 대다수가 범죄자이거나 막 그렇진 않죠. 다들 정상적으로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개 중에 이제 뭐 범죄자가 이제 어쩌다 한 명씩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을 했어도 이제 당사자랑 관계자들 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뭐 학교 내에서도 뭐 정학이나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징계를 좀 받고, 요런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소년원까지 가서 막 실형을 살고 왔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아주 심한 수준의 중범죄를 저질렀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나 실수를 하죠.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뉘우칠 시간이 주어져야 되죠. 갱생을 해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전부 지고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뭐 가해자에게도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 마땅하겠죠. 오늘 제가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의 논조를 쭉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치기로 인한 약간의 폭력,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싸우고, 뭐 물건이 뭐 욕심내서 싸울 수도 있고, 뭐 먹을 거 갖고도 싸우고, 애들끼린 그러거든요. 이런 폭력들이 저는 학교에서 완전히 근절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고, 폭력이란 게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사회화되어 가는 일련의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어쩔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의 학교 폭력 논란 같은 걸로, 아주 오래된 학폭 논란 같은 걸로 사회에서 잘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매장시키고 나락을 보내고, 이런 현재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어, 대한민국의 이제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남을 때리는, 뭐 괴롭히는 그런 입장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기를 제가 많이 맞았겠죠.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제 올바르게 가는 길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그런 폭력성으로 발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그들의 열정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막 발산할 데가 없어서 폭력적인 방향으로 분출이 된 거거든요. 이들이 뭐 단순히 비행 청소년이어가지고 뭐 비행 행동만 한다, 범죄만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많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공부 잘해, 막 시험 보면은 성적 잘 나오고, 막 호남이고 막 잘 놀아요. 그런데도 뭐 성격이 좀 괴팍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변에 친구들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뭐 각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학교 폭력이 걸려 버릴 테니까 대학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이제 올바르게 가는 길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의 피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저는 이걸 피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학창 시절에 뭐 싸우다 뭐 깨졌고, 뭐 혹은 뭐 나보다 좀 센 애한테 좀 맞았고, 이런 것들 폭력으로, 걔들이 학교에서 어린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폭력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힘을 발산하고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폭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사회에 나오면 우리 온갖 갑질을 당하죠. 뭐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갑질 당할 수도 있고, 뭐 집주인한테 갑질 당할 수도 있고, 회사 다니면 사장한테 갑질 당할 수도 있고, 뭐 고객한테 갑질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다 폭력이거든요. 그냥
그 형태만 다른 겁니다. 그 분출된 그 형태만 다른 겁니다. 매개만 다른 거, 매개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특별히 피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또 그 피해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가해자의 처벌은 언제까지인지 뭐 이런 것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민주의식 같은 게 좀 잘못 발달이 돼가지고 이게 권리의식도 잘못된 방향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물에 대한 권리,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도해요. 그게 이제 뭐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내 걸 뭐 했으면은 무조건 그걸 막 보상을 받아야 되고, 살짝 기스만 나도 막 무조건 새 걸로 막 갈아야 되고, 그걸 상대한테 받아내야 되고, 이런 풍조가 결국 우리나라를 저신뢰 사회로 이어지고 사기 공화국 같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단한 접촉 사고만 나도 무조건 대인 보상 신청해갖고 한방병원 들어가서 막 합의금으로 몇백만 원을 받아야만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풍조가 아예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앞으로 있을 보험료 인상에 기여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죠. 당장 눈앞에 현찰이 보여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주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그런 모자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 같은 거 준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우르르 가서 표 주고 뭐 그런 짓을 하는 거겠죠. 여튼 다시 조진웅 씨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조진웅 씨 경우에는 정도가 좀 많이 심합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 폭력 같은 거를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는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창 시절에 뭐 좀 놀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하게 넘어서 있습니다. 이 범죄 내역을 보면요. 조중 씨가 이제 아주 심한 수준의 비행 청소년의 행각을 하고 막 소년원까지 다녀왔다, 뭐 이런 내용의 폭로가 터졌습니다. 내용이 뭔지를 봤더니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이 되어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그 차를 훔쳐가지고 그 훔친 차로 뭐 그 당시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가지고 야산 공터로 끌고 가서 돈을 뺏고 강간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이 강도 강간이라는 게 강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한꺼번에 그 유형력을 한 번에 강도와 강간을 전부 다 행했을 때 붙는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면서 그 강도짓을 하는 상태에서 그 힘을 이용해서 강간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훔친 차가 4대, 피해를 입은 10대 여학생이 총 7명이라고 해요. 한두 차례가 아니고 뭐 수차례 반복해서 이 짓을 하다가 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소속사는 이제 성폭행 여부와는 이제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게 중지범이 아닌 이상은 이게 그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범죄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조진웅 씨가 직접 뭐 강간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들이 강간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최소한 현장에는 같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이제 공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뭐 비행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일진놀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력 범죄이고, 이 성인이 됐을 때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죄를 저지르면은 그 형법상 징역이 10년 이상입니다. 특가법은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되니까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가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도 뭐 별로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내용에 전혀 없어요. 반성이 없는 뭐 심각한 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헤드라인에 뽑혀 있더라고요. 조진웅 씨가 이제 연기자로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자기 막 정치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대장 김창수라는 이제 김구를 주인공으로 한 그 시대극 주인공을 맡은 적도 있고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홍범도 유해 반환 행사 때 상주 역할을 맡으면서
급격하게 이제 자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해 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란히 앉아서 막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든든한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최근에는 또 인제 극 중에서 역할들을 보면 이제 주로 경찰관이나 수사관, 뭐 형사 이런 이제 정의로운 역할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폭로자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폭로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광복절 경축식에서 그 정의로운 표정 목소리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그 모습이 막 너무 가증스러워 갖고 막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뭐 이 사람이 전혀 그 과거 행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뭐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막 그런데 뭐 막 짐짓 정의로운 표정과 막 엄숙한 막 말투로 막 국기에 대한 맹세 읽고 이러면은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선 특히나 열 받겠죠. 그래 이제 본인의 본명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부모님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한 것들도 이제 그런 과거 행적을 감추기 위한 행동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의 실존 인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아버지의 내용이 깨끗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든든하게 자기 편을 만들어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갖고 막 실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기에 철없이한 행동 아니냐, 뭐 처벌받고 나왔으면은 뭐 교화된 거 아니냐, 뭐 옛날 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냐, 뭐 니들이 뭐 억지로 공격을 한다, 심지어는 조진웅이 장발장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발장은 가족의 생계 때문에 그 빵 훔쳤다가 이제 빵에 간 사람인데, 이게 왜 비행 청소년 뭐 강력 범죄자랑 동일시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장발장이 뭐 막 강도 강간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청소년기에 철없이 한 행동은 맞겠죠. 뭐 그때 뭐 철이 있었으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철없이 한 행동이니까 좀 봐줘라, 뭐 죄값을 치렀으니까 봐줘라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죄질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 강도강간이. 이걸 하는 범죄자가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다 커서도 아니고 학창 시절에요. 또 이 처벌이란 게 뭐 모든 사람들, 특히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처벌을 다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말씀드렸듯이 이 성인이 특가법상 이 강도 강간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0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냥 시작 자체가 10년부터 시작입니다. 조진웅 씨라는 분은 이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감경이 막 이것저것 되고 뭐 어쩌고 해갖고 한 1년 정도 살았다는 것 같은데, 뭐 형의 무겁고 가볍고 하고 관계없이 이분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교화가 잘 됐을까요? 어, 근데 이제 이후에 또 행적들이 계속 제보가 이어지고 뭐 폭로가 이어지고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아쉽게도 교화조차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화가 됐으면은 뭐 착하고 뭐 성실하게 뭐 얌전하게 살았겠죠.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막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이제 동료 연기자 막 패고 막 스텝도 패고 뭐 이래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음주운전도 해가지고 막 면허가 취소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어지는 폭로를 보면 폭행 뭐 여기에 좀 연관된 분들이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벌써 한 서너 명 됩니다. 뭐 A씨, B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데 뭐 실명이 거론된 뭐 동료 연예인도 있고요. 스태프분들도 있고 뭐 술 먹다가 이제 시비를 막 걸어가지고 뭐 그분도 못 참아가지고 서로 주먹 다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교화가 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이분은 그냥 원래 좀 야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뭐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잘 살고 있었던 걸 보면은 결국 이제 조진웅 씨를 교화시킨 거는 처벌이 아니라 바로 돈이죠, 돈. 사회적 지위와 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명성이 막 전부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뭐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이게 본성인 거예요.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 본성인 겁니다. 사회적 지위. 결국 이제 좌파 진영에서도 아쉬워하는 게 이제 바로 저런 부분이죠. 이분이 이제 연기자로서 뭐 잘생겼죠. 뭐 시원시원하고 호남형 외모에다가 반듯한 이미지, 뭐 독립운동가 연기하고 뭐 정의로운 막 소신 발언 뭐 이런 거 하고 행동들 하고 이러니까 든든하게 이제 자기 자신들이 스피커가 생겼는데 그 이제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죠. 같은 편들이. 근데 이제 조진웅 씨가 이렇게 조진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게 중요한데 이들이 참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해주질 않아요.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도 궁금해하질 않고 조진웅 씨가 뭐 야, 잘 나가던 연기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락을 보낸다, 누군가 뭐 강제로 저격을 해가지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파렴치하죠. 그들이 이제 그분들이 원래 좀 파렴치합니다. 이제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부터가 수단과 방법 이런 거 가리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전체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감정이나 고통 뭐 이런 거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대를 위한 소의 희생 뭐 이런 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한테 옛날에 그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자살해버린 그 박원순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분들이 뻔히 있는데도 뭐 대놓고 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피해 호소인 뭐 이런 막말을 하고 뭐 프레임을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빠져나가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찾아보면 그런 종류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전형적인 좌파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뭐 문제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게 이분이 나대서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연기하고 뭐 사실 돈이 엮인 문제다 보니까 사고를 쳐도 회사에서 막 무마시켜 주잖아요. 왜냐하면 뭐 합의금으로 좀 돈 좀 줘도 벌어들인 돈이 더 많으니까. 그 결국은 다 돈이었던 건데 그게 뭐 자기 돈 벌어가면서 살면 되는데 나와서 이제 막 정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나대니까 이제 그건 못 참겠는 거죠. 사람들이 피해자분들이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좀 지나쳤던 거예요. 폭로가 이제 터지고 나서도 이분이 어떤 적극적인 뭐 해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뭐 대국민 사과라도 한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띡 다음날 은퇴 딱 발표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소속된 회사나 뭐 같이 작품했던 동료들 자신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 뭐 이미지 손상 입게 된 광고주들 뭐 공개가 예정된 새 드라마와 제작진 뭐 이런 분들한테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좀 약간 패스들이죠. 패스들,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 자기 감정만 알고 남의 감정은 1도 공감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보이질 않고 딱 계산기만 딱 돌려봐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손절을 당하면 그때는 회복이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은퇴를 선언해버린 거죠. 선수를 친 겁니다. 아주 발빠른 행보, 계산적이고 치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거는 굉장히 발빠르게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리 늦지 않은 시간대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음, 왜냐하면 이제 연예계에서는 이제 활동하기가 어렵죠.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생명이 다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동료들도 막 그렇게 하고 뭐 했기 때문에 뭐 연예계에서는 다시 발들이긴 좀 어려운데 자신을 비호해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요. 뭐 든든한 자기 편 만들어 놨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 발언하고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이미 봤어요, 이분이. 그래서 중범죄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기를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 노다지 같은 꿀통을 두고서 그대로 이제 진짜 막 은퇴를 해가지고 잠잠히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수준의 양심이 아니죠. 원래 이 사람들은 파렴치하니까요. 세상이 자꾸 이분화돼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실드를 치는 게 참 끔찍하죠. 이거를 실드를 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도 강간을 어떻게 실드를 쳐요. 이런 중범죄자들을 두둔하고 미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이 조진웅 씨를 비호하는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 뭐 법조계 인사, 뭐 정치인,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조진웅 씨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 좌파 성향의 그 커뮤니티에도 보면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조진웅을 뭐 왜 괴롭히냐, 왜 나락을 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두둔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조진웅 씨하고 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뭐 그래서 실드를 치는 게 아니겠죠. 단지 본인들의 그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그 지지하는 사람의 범죄까지도 전부 다 두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자기 지지하니까 음주운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회에 자꾸 여기저기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할 거 없이 자꾸 뭐 극우주의 정치인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막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필연적인 거예요. 세상이 균형을 항상 잘 찾아가더라고요. 이제 배가 왼쪽으로 한번 흔들리면 다음번에는 오른쪽으로 흔들릴 차례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흔들리는이 심했을 때 그 반발력도 심해가지고 다음번에 반대쪽으로 가는 기울임도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너무 막 나가니까 그 다음번 흔들림이 우파 쪽으로 왔을 때 우파 쪽으로 가는 반발력도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이제 창궐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극우가 아닌 사람들도 극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좌가 너무 좌로 가서 극좌가 돼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아요. 일부러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표를 단체로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나라 꼬라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쪽에서도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싹 다 없애지 않고는 다시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